예, 얼마 전에 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을 하고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과 욕설, 조롱을 한 일이 발생했죠. 경찰 조사 결과 이런 학생들을 현재 불구속을 했다는데 한 5명 정도가 이런 일에 가담한 것 같고 한 명은 그런 또 동영상을 찍어서 유출시킨 그런 혐의입니다. 자, 근데 해당 교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데 해당 교사가 제가 볼 때 기간제 교사고 30대에 조금 보니까 기간제 교사에다가 머리도 약간 이렇게 빡빡이다 이러는 걸 보니까 조금 외모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놀감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를 가지고 선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선도위원회는 학생들의 징계권을 가진 교장에게 징계 수위와 방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교사 등 일부 참석자는 퇴학을 이야기했는데 즉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밀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그런데 교장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고 도교육청이 밝혔답니다. 자,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었다. 시급히 퇴학을 시켜야 한다 이랬는데 이런 학생들을 놔놓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학생들이 잘못은 했지만 반성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가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뭔 놈의 반성의 기회고 뭔 놈의 시간이 걸립니까? 이 학교 교장 정신이 있는 인간입니까? 이 학교에 무슨 이 어떤 선도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차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수업 시간에 아무리 그 교사가 기간제고 아무리 애들이 놀림감으로 삼고 있다 하다 평소에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평소에 교사 한 명을 집단적으로 이미 이지매를 해오던 따돌림을 해오던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수업 시간에요 앞에 나가서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욕을 하고 저도 그 동영상 봤는데 반말하고 욕설하고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지고 교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교사는 사회적 얼마나 약자면 처벌을 원치 않니 여전히 하는 모양이던데요. 이쯤에 일이 발생했으면 미국 같으면 경찰이 출동해서 저는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년씩 받을 거예요, 학생들은. 그 부모들도 아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퇴학을 시키니 안 시키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앉아서요. 대한민국에 이게 교권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그러지 않아도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여선생을 놀리고 사진을 찍고 별의별 짓거리가 난무해서 애들 가르치기가 겁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이젠 교실은 거의 깽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부 소수들만 그냥 특목고니 자사고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나머지 이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은 거의 개판 5분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일부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자포자기로 지 맘대로 수업 시간에 처신하고 행동합니다. 선생들이나 교장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바로 잡으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이번에도 하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교장입니까? 자, 그런 글을 올린 네티즌을 향해서 저런 쓰잘데기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을 때린 게 잘못이냐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맞을 짓을 하게 생겼으니까 때린 거다. 아니 교사가 생긴 게 문제가 있으면 학생이 교사를 때립니까? 그렇게 넷상에서 아가리 털면서 깜빵에 가두니 뭐니 하고 싶으면 현피 한번 뜨자. 지금 그 가해자 학생이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요 썩은 나라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진보 참교육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이런 아들을 용서하는 게 참교육입니까? 진보입니까? 이 사람이 만약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도 이렇게 했어요? 교권은 저들끼리의 이해관계만 보호합니까? 국사교과서에서는 세상이 떠나가다 하더니만
교사의 권리가 땅바닥에 떨어져도 이미 지하 10층까지 떨어졌는데 왜 교사들이 침묵하고 있고 교총은 뭐하고 전교조는 뭐합니까? 예, 입이 더러워서 그만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일이 벌어진 학교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라는데요. 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무슨 짓을 해도 학교나 선생은 학생한테 뭐라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지른 일일 거라 봅니다. 좌파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학생 인권 조례를 들고 놓은 2009년부터 이 학교 안에 이런 현상들이 완전히 퍼져버렸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넘어서고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지 못하고 교권이 추락하면요. 그 피해는 나중에 교사들만 받는 게 아니라 학부모, 일반 국민들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학교 꼬라지가 그래 돌아가가지고 뭔 놈은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다 반성해야 될 문제고요. 학생 인권 조례 운운한 좌파들, 교육계에 침투한 좌파들, 오늘날 이 꼬라지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요. 대한민국의 방산 비리는 군과 또 방사청 관련 되는 기관들이 전부 연계되어서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나 감사를 할 수 있는 외부인을 그 조직 안에 넣어서 직접 그런 감사들을 할 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은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 감독관에 현직 검사를 넣어서 앞으로 거의 모든 사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 즉 국장급 방위사업 감독관을 방사청 내부에 신설을 했는데 여기에 검찰청 소속 현직 차장급 검사가 임명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태까지는 방산 비리가 생긴 다음에 수사하는데 검사가 투입됐지만은 이제는 방위사업청 이 감독관직이 신설되었는데 이 자리를 현역 차장급 검사로 해서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정조사와 정보수집 비리 예방에 나서고 이 한국형 KFX 사업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술 이전이나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사항도 입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사업 감독관은 직속으로 총괄기획, 법률소송, 개발사업, 구매사업 등 4개과가 있고 감독관을 포함해서 22명이 배치될 거다. 이렇게 다 한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반발 기류가 있다는데 구린 거 없으면 반발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방사청장 직속인 방위사업감독관이 얼마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전문성 별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머리 돌아가는 사람 조금만 연구하면 전문성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벽으로 해가지고 비리를 바리케이트 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매우 잘하는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4만 명의 농민 대표하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있다는데요. 이 농협중앙회 회장이 비상근으로 바꿨다 해도 1년에 월급이 수억이고 고급 차에 그 다음에 실제적인 권한은 물 밑에서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좋아서 6명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다는데요. 계열사 그러니까 농협 밑에 경제사업, 금융사업하는 대표들이 있고 또 밑에 정상무들이 있습니다. 계열사 대표 인선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1에서 3대까지 농협회장은 전원 구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작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4대 회장도 척근이 구속되는 등 비리 혐의에 시달렸는데 검찰이 마무리했다니까 4대 회장은 유일하게 어쨌든 구속이 안 된 그런 농협회장이 되었습니다. 자, 234만 농민의 대표라 이렇게 해서 선출을 하는데 이 선출하는 부분들이요. 이 참 그동안 온갖 잡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농협회장 선출하기 전날 농협을 점거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농민들 대표라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 지금 농협회장 선거는 대의원 290명과 그 다음에 지금 농협회장 1명에서 291명이 하는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농협 조합장들이 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간선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아마 투표가 더 쉬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의원들은 어떻게 뽑느냐? 각 지역별로 농협 조합장들이 또 자기들끼리 중앙 대의원을 뽑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농협 중앙회 회장 되는 분요, 그야말로 농민의 대표답게 소박하게 처신하고 농협을 개혁하는 쪽으로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는 비리가 안 나오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가 4대강 공사에서 이 준설토, 즉 4대강을 파다가 강바닥에서 놓은 모래 같은 그런 준설토를 개인적으로 처분해서 돈을 챙긴 이 건설사 현장 소장 등 5명에 대해서 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자, 과거에 정부가 4대강 공사 등과 관련해서 이 입찰 담합을 해가지고 실제보다 비싸게 공사를 딴 건설사 등을 상대로는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4개사에 426억의 소송을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요. 자, 이제는 개인에 대해서도 소송을 하겠다. 즉 정부 돈 빼먹은 개인에 대해서도 하겠다 라고 나섭니다. 매우 잘한 겁니다. 새 나간 나라 돈을 최대한 환수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4대강 처음 할 때 뭐라 했습니까? 4대강 파면 모래 나오는데 그 모래만 해도 4대강 공사비의 상당한 부분을 이렇게 충족시킨다 이랬는데 그 놓은 모래를 개인적으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공사 비용을 갖다가 건설사끼리 담합해서 올려받은 거는 뭐 이야기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부의 돈을 갖다가 정부에 돌아와야 될 이익을 개인적으로 빼먹는 행태는 매우 악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부가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개인 비리에 대해서도 첫 손배소를 내는 부분 매우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